2012년 어스파일즈에서 공개된 사진 한 장. 아이들이 찍힌 사진 배경에는 정체불명의 광선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대중들은 그때의 악몽을 이야기하며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이후 세계 각지에서 자신도 비슷한 사진을 찍었다며 공개되는 사진들.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시작되었다. 1호 미스터리 극장 우주전쟁 화성인 침공 미스터리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2005년 개봉한 영화 우주전쟁. 강력한 번개가 지상에 내리꽂힌 뒤 땅속에서 커다랗고 다리가 셋 달린 정체불명의 괴물이 나타나 레이저를 쏘며 사람들의 피를 뽑거나 아예 제로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지구 멸망 스토리 중 외계 생명체의 침공에 의한 멸망은 인기 있는 가설 중 하나입니다. 과연 이 내용은 인간의 상상력에 불과한 것일까요? 미국을 대표하는 방송사 CBS. 1938년 10월 30일 저녁 7시 58분 방송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무려 600만 명이 들었던 이날 방송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B마이너 오프닝 곡과 함께 간단한 뉴스 및 일기예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약 10분 후 긴급 뉴스가 보도됩니다. We are bringing you an eyewitness account of what's happening on the Wilmuth Farm, Grover's Mill, New Jersey. We now return you to Carl Phillips at Grover's Mill. Ladies and gentlemen, am I on? Ladies and gentlemen, here I am, back of a stone wall that adjoins Mr. Wilmuth's garden. From here, I get a sweep of the whole scene. I'll give you every detail as long as I can talk and as long as I can see. More state police have arrived. They're drawing up a cordon in front of the pit. About 30 of them. No need to push the crowd back now. They're willing to keep their distance. The captain's conferring with someone. Can't quite see who. Oh, yes, I believe it's Professor Pearson. Yes, it is. Now they've parted, and the professor moves around one side, studying the object, while the captain and two policemen advance with something in their hands. I can see it now. It's a white handkerchief tied to a pole. Flag of truce. If those creatures know what that means, what anything means. Wait a minute. Something's happening. Humped shape is rising out of the pit. I can make out a small beam of light against a mirror. What's that? There's a jet of flame springing from the mirror, and it leaps right at the advancing men. It strikes them head on. Lord, they're turning into flames. Now the whole field's caught up by the woods, the barns, the gas tanks of the automobiles spreading everywhere. Coming this way now, about 20 yards to my right. 전 미군 동원령과 함께 국무회의가 소집되었으며 비상상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내무부 장관이 직접 육성 담화문까지 발표하게 됩니다. 방송에 되는 45분 동안 미국 그로버시는 완전히 점령되었으며 외계 생명체는 뉴욕시까지 접근 중이고 사상자는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기에선 다급한 구급 요청 소리, 전투기의 포격 소리, 그리고 현장 중계조차도 당시의 처참함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죠. 심지어 CBS 방송국에도 이상한 독가스가 살포되어 기침을 하는 음성까지 삽입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족들과 긴급히 대피를 떠나버리거나 신에게 울며 기도를 하거나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 작별 인사까지 전하게 됩니다. 화성인의 지구 침공, 말 그대로 전쟁터와 흡사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44년 11월 12일, 칠레 산티아고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이 보도됩니다. 칠레 당국은 화성인을 격퇴시키기 위해 군을 출동시켜 전쟁에 돌입했다라는 내용이었죠. 칠레 시민들은 도망을 가거나 거리로 뛰쳐나와 바리게이트를 치고 방어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또다시 시간은 5년이 지납니다. 1949년 2월 12일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의 라디오 방송국도 속보를 내보내게 됩니다. 화성인들의 침공으로 도시는 물론 공군 기지마저 전부 파괴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망을 했다. 이어
장관이 나타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침착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최선의 방어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담화문 발표였죠. 시장 또한 여성들과 아이들을 산으로 대피시키고 남성들은 도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전투를 준비해달라 호소하며 종교인들은 신의 자비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5, 6년 주기로 등장하는 화성인의 지구 침공. 이에 대해 사람들은 전 세계가 비밀로 하고 있는 내용 아니냐라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져가며 음모론으로 남았을 무렵 2012년 공개된 사진은 또다시 공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LA 거주민이었던 헥토르 실레자르. 2009년 아내 글렌다와 두 딸 스테파니 데스티니와 함께 멕시코 동남부 유카탄 반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호텔 가이드와 함께 고대 마야 문명의 대유적지인 치첸 이트사 관광을 떠나게 됩니다. 특히 가장 유명했던 쿠쿨칸 피라미드를 관광하며 자신의 아이폰으로 총 3장의 사진을 찍게 되죠. 사진을 찍은 후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세 번째 사진에서 이상한 광선이 포착된 것입니다. 마치 우주에서 뻗어나온 광선이 내리꽂히는 모습이었죠. 주변 관광객들과 투어 가이드에게 이 사진을 직접 보여줬지만 모두 난생 처음 보는 모습이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마야 최후의 날 그 토론 포럼에 이 사진을 업로드를 했고 세상의 종말을 예견한 2010년 12월 21일 우주인의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현상이 마야에서만 목격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유럽, 남아메리카 등등 나도 그런 걸 봤다, 나도 그런 걸 직접 찍었다라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사진을 공유하고 있었죠. 이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외계인의 지구 침공이 실제로 존재하고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2021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요, 외계 생명체에 대한 근거를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과거 지구 침공이 실제로 있었다면 음모론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증거, 사례 혹은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현존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존재할 겁니다. 아주 유명한 음모론 지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선 아직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음모론이 막연하고 증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비밀 우주 프로젝트라는 다크함대, 그 다크함대가 이미 외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음모론까지도 존재하고 있죠. 앞서 설명드린 그 침공 사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에이 말도 안 돼 라는 입장으로 들으셨나요? 아니면 진짜? 지금 현재 은폐하고 있나? 라는 입장으로 들으셨나요? 해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CBS가 방영한 1938년 10월 30일 방송 머큐리 극장 온 디 에어, 이 내용의 전 버전을 확인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생각보다 매우 싱겁게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방송의 시작 멘트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버트 조지 웨스의 우주전쟁이 곧 방영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영상의 중간과 종료 부분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라디오 드라마로 공상 과학소설을 각색한 것이다라는 안내 멘트가 지속적으로 송출이 됩니다. 바로 소설 원작이었던 우주전쟁을 각색했던 드라마 방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만의 청취자 중에 무려 100만 명이 이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외계인의 침공이 있다고 전하며 말 그대로 패닉 상태가 온 것이었죠. 1930년대 대공황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라디오 정도는 꼭 하나씩 구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라디오의 황금시대라고 불리던 당시 하나의 언론적 사건이었죠. 이후 칠레와 키토 방송국은 위 사례를 그대로 모방해 방송을 뉴스 속보 형식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물론 엄청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실제로 키토의 경우는 모든 주민들이 공포에 질려 뛰쳐나오고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했던 키토 방송국이 실제가 아니다,
그리고 정정 방송을 하자 사람들은 폭도로 돌변해버립니다. 방송국으로 몰려와 불을 지르고 난리가 났었지요. 그런데 방송국조차도 군과 경찰의 보호를 못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방송 때문에 신고를 너무 많이 받아 군과 경찰이 화성으로부터 자신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이미 출동을 전부 해버렸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무려 2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분명 잘못된 거다, 정정됐다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음모론은 존재합니다. 아니, 어떻게 정정이 됐는데 그럴 수가 있어? 방금 보셨습니다. 600만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중 100만 명은 저게 진짜라고 믿었던 것처럼 이 100만 명 중에 그게 가짜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들의 이야기로 계속 음모론은 확대 재생산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2009년 촬영되고 2012년 공개됐던 바로 이 사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정말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모든 국가가 협의를 해서 감추고 있던 거야. 내가 거기 살진 않았잖아. 직접 보지 않았잖아. 다친 사람도 있고 실종된 사람도 있다던데 라는 그 내용이 또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그럼 궁금합니다. 공개된 이 사진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2012년 당시 마야의 달력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해서 이에 대해 전문가 한 분이 나서서 답을 주게 됩니다. 바로 조나톤 힐. 그는 나사의 화성 임무 동안 많은 카메라를 운영하는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화성 우주비행시설 연구자이자 임무 기획자입니다. 실제로 탐사 로봇, 인공위성 촬영, 화성 표면 같은 이미지,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연구하며 많은 장비와 이미지의 오류에 대해 많은 걸 분석했던 전문가였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선은 전형적인 케이스다. 바로 이미지 왜곡이다. 카메라가 들어오는 빛 주변에서 반사가 되는 형태로서 번개의 세기 때문에 카메라의 CCD 센서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해 전체 값을 상쇄시키거나 카메라 렌즈 내부에 반사를 일으켜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요, 더 많은 음모론을 야기시킵니다. 말도 안 된다였죠. 번개 하나가 카메라 CCD에 오류를 일으킬 만큼 그 정도의 빛이 나타날 수 없다. 정확히 얘기하면 카메라를 직접 때린 것도 아니고 카메라로 빛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저 이야기가 되려면 저 빛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야 됐고 그걸 눈앞에서 찍었을 때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뿐이다. CCD의 오류는 절대로 아니다 라는 입장이었죠. 전문가의 말까지 틀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음모론은 또다시 시작됩니다. 한켠에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사진은 조작된 거다. 일종의 밈처럼 포토샵을 통해서 만들어내면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비꼬기 시작합니다. 즉 여기 있는 모든 사진들이 전부 거짓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사진은 메타 정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ISO 몇, 그리고 셔터 스피드 몇, 이런 모든 메타 정보가 그대로 살아있는 사진 원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후 공개된 모든 사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메타 정보가 살아있는, 그 어디에서도 편집을 건드리지 않은 실제 사진이었다라는 것이죠. 전문가의 말은 틀렸다. 사진은 조작된 것도 아니다. 그럼 결론은 단 한 가지다. 바로 외계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사진에 나왔던 모든 현상들은 그동안 모든 국가가 감추고 있던 실제 외계 생명체의 흔적이었던 걸까요?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슷한 현상들이 발견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핸드폰 카메라다.
둘째, 항상 번개가 치고 있다. 그리고 특정 부분만 밝다. 여러분과 조금 수준이 낮지만 함께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빨간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찍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틀어지게 되면 조금이라도 픽셀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선일 때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죠. 끝 포인트를 찍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직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보신 모든 사진의 빛들은요, 너무나도 이상할 만큼 완벽한 직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머릿속에 스치는 현상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 사진. 저희가 과거에 방영했던 오른쪽과 왼쪽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다른 그 모습. 롤링 셔터입니다. 롤링 셔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DSLR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플랫을 그대로 땅 하고 촬영을 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전체 프레임의 화면을 한 번에 찍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핸드폰 기종 같은 경우는 롤링 셔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아래 혹은 좌에서 우로 사진이 한 번에 찍히는 게 아니라 딱딱딱딱딱딱, 즉 매우 짧지만 시간의 편차가 존재하는 그 모양대로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이런 경우의 수가 가능해집니다. 어두웠습니다. 슉 오다가 반짝하는 그 순간에 그 프레임 부분만 밝게 잠깐 찍히고 지나가는 부분인 거죠. 나머지 색은 그래서 같은 겁니다. 과연 거짓인 걸까요? 하늘에서 천둥이 칩니다. 전체 풀프레임샷, 대부분 DSLR을 촬영하면 이 모습이 촬영이 됩니다. 하지만 롤링 셔터를 갖고 있으면 이 일부분만 촬영이 되어 중간에 보이시는 번개 모양도 일부만 체크가 됩니다. 이걸 롤링 셔터로 바꿔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번쩍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 현상을 다른 사진까지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롤링 셔터 기능의 문제로 나왔던 일종 하나의 현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사진을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현재 일직선의 모양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본네트까지요. 본네트조차도 일직선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이시는 요 물체, 이런 물체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본네트 방향의 왜곡이 됩니다. 왜곡입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가 투영된 게 촬영된 게 아니라 빛이 그대로 눈앞에 일직선으로 오는 부분이 촬영됐다라는 근거의 내용입니다. 이 줄을 모두 이어보면 이런 식이겠죠. 외국에서 많이 믿고 있는 우주에서 빛이 내려와 외계인들이 현재 지구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주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음모론의 답으로 여러분에게 명쾌하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미스터리를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사진 촬영된 거 정말 미스터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사진을 건지게 된 것이죠. 저는 일요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뒷이야기로 이제 넘어갔는데, 사실 제가 이래서 라이브를 되게 좋아해요. 라이브 시청자 중에 아까 한 분이, 어떤 분이셨지? 존버가자님 맞죠? 네, 유튜브 출연하셨습니다.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이거는 그럼 왜 아까 사진과 다르게 본네트 이런 것처럼 다르게 이건 왜 앞부분에는 없냐, 아이들 부분도 이렇게 거쳐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더 알아봤는데, 확실히 외국에 있는 내용 봤더니 저걸 실제 테스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저게 이게 스트로보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빛을 쫙 찍어내는 부분이 포인트에 걸리냐 안 걸리냐, 어느 쪽에다가 빛을 집중시켰냐에 따라서 보시면은 길이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저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앞쪽이 밝아지는 부분하고 뒤쪽이 밝아지는 부분하고 이렇게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로보의 빛의 조명 초점 자체를 어디다가 맞췄냐에 대한 문제라서 저거는 유추를 하건데 아마 뒤쪽이겠죠. 앞쪽으로 날아온 게 아니라 뒤쪽 방향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왜냐면 저게 3차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번개가 일직선으로 내려온다고 믿는데 일직선이 아니에요. 이게 3차원 입체 구조로 생각을 해보시면 빠바바바팡 이게 우리한테는 평면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보겠지만 그게 위에서 뒤로 간 걸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따다다당 이것도 지금 평면이라고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요걸로 기준으로 따지면 번개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요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다다다당 이쪽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빛의 포인트 초점이 어디에 맞췄냐에 따라서 피사체에 반영되는 부분이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거에 대해서 실험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저도 저거 보고 이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저한테 많이 질문을 주신 게 뭐 하늘에서 기둥이 막 있는데 빛기둥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 라는 질문으로 많이 오는데 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뭔가 빵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외계 생명체가 나타날 거야 막 이런 걸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메라 오류라기보다는 롤링 셔터죠. 그러니까 핸드폰 카메라의 일종의 하나의 특징인 거고 일종의 특징, 하나의 특징인 거고 저희가 롤링 셔터 저런 한번 얘기했었어요. 롤링 셔터 현상이 벌어지면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휜다고. 왜곡 현상이 발생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사례가 나왔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었습니다. 물론 뭐 모든 빛기둥을 이걸로 설명할 수 있겠니는 저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다만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라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드린 거고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번개가 치는 날 번개가 치는 날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빠바박 한번 찍어보세요. 혹시 알아요 나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채팅창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진짜 미스테리한 건 이 순간이에요. 이게 찍혔다는 거. 이 순간에 이게 찍혔다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이 아이들한테는 지금 이 아이들은 굉장히 컸겠죠. 이게 거의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도 꽤 많이 컸겠다. 2009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 성인에 가까이 됐었는데 되게 최고의 사진을 찍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네요. 네, 감사합니다.